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정부 예산 9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춘천 서면대교와 광덕터널 건설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지만 춘천 철원고속도로 등 일부 수건 사업비 반영에는 실패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도 레고랜드에서 춘천시 서면을 잇는 서면대교 건설 사업. 내년 정부 예산에 설계 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8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변경해 일부 사업비를 따냈습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 정체를 감내해온 지역을 위한 발전 종합계획입니다. 서면대교가 건립되면 5분 내 연결이 가능해져 지역 주민 교통권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천 광덕터널 건설 사업비도 확보했습니다. 경기 북부권과 강원 영서를 잇는 핵심 교통망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비로 7억 원을 따냈습니다. 이 밖에 포천 철원 고속도로, 양구에서 영월까지 강원 내륙 고속도로도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씩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사업 계속 추진의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정부 추진 사업이 아니라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계획에도 담기지 않았고 타당성 심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업 확정이 아닙니다. 거기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중기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5년마다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춘천 철원 고속도로와 속초 고성 고속도로는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예산 확보도 실패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과 양양공항 시설 개선, 폐광 지역 관광 활성화, 접경 지역 LPG 배관망 사업비 등을 따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원도가 내년 정부 예산에서 확보한 국비는 9조 183억 원, 정부 전체 예산 638조 원의 1.4%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도내 여야 정당들이 강원도 국비 9조 원 확보에 대해 특별자치도 원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새로운 강원도를 향한 도민들의 소망이 큰 힘이 돼 이루어낸 성과라며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자고 논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강원도가 확보한 국비 9조 183억 원은 특별자치도 출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도청 세청사 건립 부지를 비롯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예정지인 춘천시 동래면 고은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18만 제곱미터 1,813필지로 춘천시 동래면 고은리 103만 제곱미터 1,567필지와 신촌리 14만 8천 제곱미터 246필지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강원도는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와 원활한 사업 추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하반기 들어 강원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보도 어제 해드린 바 있는데요.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이 3고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수출과 물가, 고용 등 대부분의 다른 경제 지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 2년차 김고은 씨. 신혼집으로 새로 얻은 아파트에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고민인데 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해 관리비와 식비 등 씀씀이가 늘어난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뭐 요리할 때도 그렇고 재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야채값 이런 것도 많이 비싸더라고요. 올해 4분기 강원 지역 민간 소비는 대부분 품목에서 3분기보다 위축됐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면서 가구와 가전제품 판매가 감소했고 지역 방문객이 줄어드는 등 유동인구도 감소하면서
차량 연료와 음식료품 판매도 부진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분기부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분기 연속으로 6%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취업자 수도 2분기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출도 시원찮습니다. 지난해 27억 3천만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폭이 줄어들다 3분기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올해 3분기에 43%, 4분기에는 35.8%가 줄었습니다. 중국 건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인 시멘트부터 화장품, 의료기기까지 모든 품목에서 부진했습니다. 강원도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유럽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이다 보니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일단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면서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정부가 내년 수출이 4.5% 줄 것으로 보고 경제 성장률도 1.6%로 낮췄지만 주저앉은 각종 경제 지표를 견인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 내년에도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자치단체들도 버스부터 종량제 봉투, 상하수도까지 줄줄이 요금 인상 검토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의 한 전통시장,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 탓에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면 몇 가지 안 넣어도 10만 원 훌쩍 넘고 장 보러 가기 이제 좀 두렵죠. 실제로 지난 4월 이후 8개월 동안 강원도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줄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강릉의 한 버스 정류장. 강원도 내 상당수 시군이 4년 만에 버스 요금을 인상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현금 기준으로 성인 기본 요금이 1,700원으로 오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곳곳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20리터 기준으로 강릉시는 새해부터 50원 정도 오르고 정선구는 280원에서 420원으로 50%나 인상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그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2020년 12월에 17년 만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격 인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역시 요금 인상 용역이 마무리된 지역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21년 6월 조례 개정 후 21년 7월부터 23년까지 매년 10%씩 총 30%의 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선언함에 따라 시민들의 한숨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 차례나 오른 전기 요금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 인상분의 3배에 가까운 킬로와트 시당 51.6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가스 요금도 올해 인상분의 2배 가까이 오릅니다. 심야 전기도 아끼고 조금 죽게 사고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 탓에 삼척시나 태백시 등은 공공요금 인상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도 오른 폭이나 시기 등을 놓고 저의지하고 있습니다. 연일 치솟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이 줄인상을 예고하면서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원도 내 시장 군수와 시군 의원 의장단이 불과 석 달 동안 업무 추진비 카드로 긁은 식대는 모두 9억 원입니다. 사유는 대부분 직원 격려,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끼리의 밥값이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가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현실을 연속 보도해드립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강원도 민선 8기 기초단체장과 의회가 구성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이들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는 13억 4,6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부서에서 쓰는 물품을 사는 운영비와 경조사비 등을 제외하고 식사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9억 3,400만 원입니다.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식사와 간식 등으로 가장 많은 돈을 쓴 건 원광수 원주시장입니다. 전체 업무 추진비 결제 166건 중에 138건, 3,560만 원을 썼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년이면 1억 4천만 원인데 시장 연봉인 1억 900만 원을 한참 넘습니다. 최상기 인재군수가 3,310만 원, 육동안 춘천시장이 3,138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집행 목적이 있습니다. 각 시군과 의회가 집행 목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직원과 격려였는데 4,000건 이상의 식사비 집행 내역에서 각각 2,125번, 2,092번 등장했습니다. 흔히 직원 격려라는 조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내부 직원들과 밥 먹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업무와 오찬, 간담회 등이 자주 등장하는데 업무로 만난 사람들과 밥 먹었다는 말을 공문서의 단어로 표현한 셈입니다. 많게는 한 사람 앞에 분기당 3천만 원 이상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 한도는 얼마일까요? 업무 추진비는 지방회계법에 있는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총액을 결정합니다. 자치단체 최근 3년간 행정 운영 경비 평균액에 0.0035를 곱해서 이제 총액이 결정이 되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이제 그 한도가 설정이 되고 원주시의 경우 단순 계산하면 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억 원이면 정당하게 쓴 돈이 맞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게 꼭 유권자들을 납득시키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장과 기초의회의 밥값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그런 그 밥값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또 정말로 쓰이고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던 사실이고요. 일을 하면서 쓰는 밥값인지가 좀 의심스럽네요. 한 달에 1,000이면은 이제 20대가 돈 버는 거에 거의 몇 배 수준에 달하는 돈이니까 조금은 많은 사람이 쓴다 그래도 조금은 저희가 들었을 때는 막 그렇게 달갑진 않다. 쓴 사람은 문제가 없다지만 결산 내역에 드러난 업무 추진비는 사실상 회식비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내년 강원도 내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은 5,941세대로 최근 3년 이래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 민영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은 5,941세대로 2020년 4,780세대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10년 평균 9,417세대에 크게 못 미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는 9,585세대가 분양돼 당초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내년도 2월까지 강원도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은 도내 18개 시군 시설 가운데 판매시설 216곳과 숙박시설 2,503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소방당국은 방화 피난시설 상태와 전기 콘센트, 열선 등 차단기 적성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시설의 경우 하역장 주변에 가연물을 쌓아놓거나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했는지 등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조치할 방침입니다. 올해 강원도 건설 현장에서 갈취와 폭력 등 불법 행위 32건이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은 갈취 16건, 업무방해와 폭력 10건, 채용 강요 5건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32건을 적발해 17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관련 사건 28건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특정 업체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현장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성매매 사범 840명이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10월 사이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적발된 성매매 사범이 847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8년 205명이었던 성매매 사범은 다음해 289명까지 증가한 뒤 감소세를 거듭하다 지난해 44명에서 올해 175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학부모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최대 월 10만 원을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올해 2학기인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시행하는데 이미 부담금이 납부된 4개월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환급해 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추기 위해 교육비도 같은 기간 1인당 월 5만 원씩 각 유치원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춘천시가 답례품 26개 품목을 결정했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인 닭갈비를 비롯해 동물복지 무항생제 계란과 사과즙, 수제김과 커피 드립백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포함됐습니다. 또 남이섬과 레일바이크 등 관광지 입장권, 옷비누와 화장품 등 공산품, 그리고 모바일 춘천사랑 상품권도 선정됐습니다. 폐쇄 위기에 놓였던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가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원주를 포함한 수출입은행 지방출장소의 지원 등 기업 서비스 지원 등 필요성을 인정해 존치하기로 하면서 수출입은행 출장소 폐쇄안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6년 원주 출장소 폐쇄를 추진하다 무산된 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따라 다시 출장소 폐쇄를 추진해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왔습니다. 삼척시가 지역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 가상공간 비밀의 숲 월드를 구축했습니다. 비밀의 숲 월드는 나릿골 감성마을, 덕봉산, 환선굴, 수로부인 헌화공원, 맹방해변 등 5개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도우미 캐릭터 안내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며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카누 타기와 악기 연주, 인증샷 남기기 등의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 수협 수산물 직매장이 준공됐습니다. 동해시는 모두 12억 3천만 원을 들여 묵호항 일원에 건어물과 냉장, 냉동품, 수산물 판매점 등을 갖춘 지상 2층, 연면적 374제곱미터 규모의 수산물 직매장을 준공하고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 수협은 수산물 직매장 준공을 기념해 연말까지 일부 품목을 할인 판매합니다. 화천군이 지역의 수건 사업인 광덕터널 개설을 위한 정부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화천군은 화천-포천 광덕터널 건설 실시 설계 용역에 쓸 정부 예산을 7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연장 3,805m를 굴착하는 광덕터널은 예상 소요 예산이 1,632억 원인 지역 수건 사업으로 화천군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최초로 반영된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거둔 경제 효과가 18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양구군은 18개 종목에서 108개 대회를 유치했으며
전지훈련당 등 26만 7천여 명이 양구군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